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두 분이서 개별 스터디 하셨는데 전원 합격 스터디 하신 32 합격생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합격자이고 개별 스터디에서 스터디 장을 맡았었습니다. 네, 여기 평가사님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 장님이랑 같이 스터디한 스터디원이고 저는 회사 생활 4년 정도 하다가 전업으로 수험생활 시작해서 이번 32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공부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언제까지 하신 건가요? 저는 19년 6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해서 한 총 기간은 2년 2개월 정도인데 중간에 한 4개월 정도 쉬었어서 아마 한 2년 안팎 될 것 같아요. 네, 평가사님은 저도 한 2년 정도 공부했고 1차 6개월, 나머지 시간 2차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님 전체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그래서 실무 이론 법규 같은 경우에 비율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처음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공부를 했었는데 생통차를 떨어지고 올해 다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무는 사실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기보다도 제가 올릴 수 있는 점수의 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무 3, 이론 4, 법규 4 정도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에 순공 기준으로 한 55에서 60시간 정도씩 했습니다. 네, 평가사님은 저는 하루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저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실무 성적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집중을 많이 했었고 실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이 든 이후에는 이론 법규 공부 비중을 늘려가지고 암기나 답지 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규 공부 방법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그래서 평가님부터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법규를 점수를 잘 받았었고 올해도 법규가 좀 안정적으로 나온 편인데 사실 작년에는 이제 이현진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른 사람이 수험 커뮤니티에 올린 그런 법규 서브를 제가 인쇄를 해서 그거를 제 방식대로 수정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된 거니까 나의 서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제 서브를 만들고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 단권화시키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평가사님은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저는 암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현진 평가사님 스터디 자료가 다양한 관점을 다루고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그 스터디 장님이랑 스터디원분들이랑 같이 네네. 그 하루에 10분씩 법조문 암기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 평가사님이 이게 지금 법규 서브인 건가요? 네, 법규 서브는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제가 법규 서브는 사실 네. 행정법이랑 개별법을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네네. 행정법은 앞에는 이렇게 좀 법조문 내용들이나 의의 네네. 같은 거 조금 정리를 해놓고 행정법은 그냥 강의 내용에서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을 네. 많이 해서 넣었고요. 개별법은 조금 다르게 했는데 네. 개별법은 제 이제 사업 인정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적어 놓은 다음에 저는 다른 서버랑 다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판례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판례만 따로 정리해서 사실 시험 문제가 판례만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관련 판례를 적어주면 득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라도 점수를 획득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또 서브 뒤쪽에 조문도 저는 따로 정리를 해놔서 조문도 따로 뽑아서 이런 식으로 조문 외우는 것도 같이 했거든요. 제가 만든 서브여서 제가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서 개별 스터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 스터디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방향 이런 걸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했던 건 우선 이론 스터디를 같이 했고 하면서 파생적으로 법규 스터디를 추가로 했는데 이론 스터디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론의 기출문제를 서랑 목차를 잡고 그거를 자기가 작성한 거를 계속 서로 발표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법규는 이제 저희가 하루에 매일 같은 시간 10분씩 모여서 법조문을 서로 물어보면 뭐 횡단소속법 32조 막 이러면은 쭈루루룩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맞춘다든지 아니면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같은 걸 물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스터디의 장단점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에 장점은 일단 진도가 밀리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간에 답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스터디 장분께서 이러시면 안 된다. 좀 힘들어도 다 같이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같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스터디 원 분들을 너무 잘 만나서 좋은 부분들을 제가 많이 피드백을 받았고 또 다른 분이 하는 공부 방향을 보면서 참조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제가 스터디를 하면서 좀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기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사실 스터디를 구하기 전에는 걱정이 되게 많이 많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스터디원 분들을 좀 잘 만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평가님 두 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뭐 준비했던 거나 마음가짐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동안 편하게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실수 없이 쏟아내고 오자는 마음으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시험 일 전에는 사실 엄청 마음이 힘들어서 이번 시험이 끝나면 진짜 시험을 그만두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더 시험장에서 모든 거를 털어내고 올 수 있는 한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가사님 시험장에서 몇 페이지를 썼는지 그다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실무 21쪽, 이론 18쪽, 법규 20쪽 정도를 썼던 것 같은데 실무를 사실 많이 썼던 거는 제가 처음에 문제를 확인을 하면서 실무 2번 문제가 제가 풀 수 없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약간 본능적으로 1번, 3번, 4번을 조금 많이 채워서 2번에서 깎이는 점수들을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실무를 자세히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가 실무를 좀 많이 쓴 편인 것 같아요. 평가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 16쪽, 이론 17쪽, 법규 19쪽을 작성을 했고요. 저는 평소에 스터디 때 답지를 항상 다 못 채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다들 시험장 들어가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약간 긴가민가하면서 들어가긴 했는데 진짜 시험장 들어가니까 평소보다 집중력이 올라와서 답지를 훨씬 많이 쓰고 나왔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시험 끝나고 약간 합격 예감이 들었는지 혹시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나요? 네, 저는 사실 시험 끝날 때 법규 다 쓰고 3분이 남았었는데 그때 와,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험생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쓴 복귀글을 보면서부터 나는 떨어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했고 좀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난 직후에는 진짜 후회 없이 쓸 거 다 썼다, 이 정도면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집에 오면서 카페에 올라오는 복귀글을 보다 보니까 항상 제가 못 쓴 거나 부족한 점만 보여서 좀 그때부터는 과락 걱정도 되고 불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평가님 두 분 다 이제 수험 기간 중에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뭐 슬럼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매일 조금씩 힘들긴 했는데 뭐 크게 슬럼프라고 할 만한 시기는 없었고, 좀 수험 기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나 독서실 관련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내가 이런 패턴으로 공부해야겠다 이거를 좀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오히려 너무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습관을 들이고 학원에 오는 횟수도 좀 요일 같은 걸 고정해서 최대한 변동 없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님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나 뭐 운동이나 취미생활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터디 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 뭐 남자친구랑 대화하면서 많이 풀려고 했었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날 가벼운 산책이라도 꼭 해서 매일매일 운동도 하려고 했었고, 취미생활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활에서 병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보는 정도로 했었습니다. 두 분 다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인생의 큰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사실 감정평가에서 합격한 이후에 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기 위해서
거쳐가는 사실 입장권 같은 거지 전문직 시험 합격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작년에 공부를 했을 때는 진짜로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라고 공부를 했다가 합격하지 못했고 올해는 조금 더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합격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공부를 해서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시고 이 수험 생활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한 고난, 정말 짧은 고난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분들을 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좋은 스터디장을 만나셔서 네. 끌어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기를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터뷰는 그럼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